예, 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4페이지에서 91페이지, 오늘은 3번, 4번 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도면과 같은 회로를 누른 버튼 스위치 PB1, 2 중 먼저 온 조작된 척의 램프만 점등되는 병렬 우선 회로가 되도록 고치십시오. 이 병렬 우선 회로라 했죠. 이게 인트라 회로입니다. 인트락이라도 부르고 병렬 우선 회로, 선 입력, 그러니까 먼저 선자입니다. 선 입력 우선 회로. 우리가 TV에서 장학퀴즈 이제 한 10명이 이제 앉아서 퀴즈를 내면은 버튼을 누가 먼저 누르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누른 사람이 부저가 울리고 불이 오고 0.1초라도 뒤에 누른 사람은 부저나 불이 오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회로가 먼저 작동되고 남의 작동되는 동시에 부저나 램프가 작동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회로를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트락 또는 병렬 우선 회로, 선 입력 우선 회로를 합니다. 자, 이건 PB1, 2 아주 두 개니까 심플하죠. 장학퀴즈가 10명이면 이제 10명이 PB1부터 PB10까지 있으면 50명, 100명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PB1이 작동되면은 자기 R1이 여자되어서 R1의 릴레이를 접점을 붙여주죠. 그리고 램프도 점등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은 만약에 PB2가 눌러서 작동되었다. 그러면 R2가 여자되고 또 이 복구됩니다. 여자되면서 R2의 접점을 붙여버리고 R2 램프도 켜지죠. 이게 이제 푸시 버튼이니까 눌렀다 떼면은 복구되어도 자기 유지 회로. 자, 이게 자기 유지 회로가 결성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자기 유지 회로 아니죠. 이걸 누르는 순간에 R2가 여자되고 이 R2 릴레이가 여자되어서 램프로, 그러면 이 회로가 이제 자기 유지 회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자기 유지 회로, 이걸 자기 유지 회로랍니다. 그러면서 R2가 이 R2 릴레이도 작동하지만은 이쪽의 이 지금 그러지 않았네요. 이쪽의, 자, 여기 있습니다. PB2를 누르니까 R2 릴레이가 작동하면서 PB2가 작동하니까 PB2가 이 R1이 지금 그림 잘못됐네요. 자, 이걸 설명할게요. PB2가 버튼을 눌렀다면은 이렇게 회로가 형성되면서 R2가 여제되면서 R2가 릴레이가 접점이 붙어서 자기 유지 회로가 구성돼서 램프도 점등된단 말입니다. 이 R2가 이쪽 R1 쪽에도 심어놔가지고 이걸 B접점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PB1을 눌러도 이미 회로가 단절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작동 못하게 이제
그 회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정답이 이렇게 연결되는 정답. 인트로 시퀀스 회로의 설계의 팁은 PB1, R1, A로는 직렬 연결해요. PB1, R1, A로는 직렬 회로에, 그리고 R2B에 이제 릴레이를 하나 심어 놓습니다. 이제 그 다른 릴레이의 B 접점을 하나 심어 놓죠. 그리고 PB2와 R2, L2는 직렬 회로를 연결하고 여기에 R1B 접점을 또 하나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인트로 회로를 선입력 우선 회로, 병렬 우선 회로라고도 부릅니다. 그 인트로 회로에 대해서는 책 그 앞부분에 32페이지에 아주 상세히 있습니다. 인트로 회로는 먼저 입력한 신호만 동작하고 그 이후에 입력된 신호들은 동작하지 않는 회로입니다. 주로 기기의 보호와 조작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제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이렇게 손이 다친다든지 뭐 절단기 같은데 프레셔 같은데 한 개만 작동하고 또 한 개가 작동해가지고 이 공장에 작업자가 일하는데 절대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손이 다치고 하니까 두 개의 전자릴레이 인터그레이터는 한쪽의 전자릴레이가 동작하고 있는 중에 상대 전자릴레이 동작을 금지하기 때문에 상대 동작 금지 회로라고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인트로, 선입력, 병렬 우선 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 문제 이제 여기서는 병렬 우선 회로라고 하고 문제를 냈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 정답을 가지고 한번 작동하는 걸 한번 설명드릴까요? PB1을 누르면은 이 R1을 여기 또 하나 심어놨죠. PB1을 누르면은 회로가 구성되어서 R1이 여자되어서 이 R1을 접점을 붙여주고 이 R1 접점은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서 램프도 점등이 되고 이 자기 유지 회로가 형성되어서 PB1이 복구되어도 이 회로가, 그리고 이 PB2는 상대편에 B접점을 하나 심어 놔가지고 자기가 작동하면서 상대편에 작동 못하게 회로를 열어놔 버리는 거죠. 그리고 PB2가 작동됐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PB2가 작동됐다면은 이렇게 해서 R2가 여자되고 이쪽 R2 릴레이가 여자되어서 접점이 붙어주고 회로 형성이 되어서 L2도 점등이 되고 이쪽에 R2를 이제 여자시켜 놓아버립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죠. B접점의 여자는 평소에 붙어있던 것이 떨어지는 게 여자입니다. 그러면 PB2는 절대 작동하지 못합니다. PB2가 작동되고 PB1은 절대 작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렬 우선 회로의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이제 아주 친절하게 화살표 번호까지 그림 1의 회로에서 그림 1의 회로에서 그림 2의 회로에 PB1 3번을 누르면, 이 3번을 누르면은 R1이 여자되어 R1 릴레이 1 작동하고 이쪽에 B접점도 떨어뜨리겠죠. 붙어 있었는데 떨어뜨린 게 작동입니다. 그러면서 램프가 점등되고, 그러니까 이런 B접점으로 접점이 떨어지고 이는 A접점으로 접점이 붙는다. 이런 인트로 기능을 하여 이는 자기 유지를 구사한다. 여기 인트로 기능이고 여기 이제 자기 유지 기능을 하는 거죠. R1이 L1 램프의 빨간 점선으로 회로 연결이 된 것이 L1 램프가 이래 점등이 됩니다. 누른 버튼 PB2
R1, L2에 연결된 R1, B 접점이 이미 개로되어 있어. 이미 개로되어 있죠. 열어놨죠. 개로되어 있어. PB2를 눌러도 해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L2 램프가 점등될 수 없다. 이게 인트로 기능입니다. 상대방 작동의 방해죠. R은 작동하면서 R2가 작동하지 못하고 방해 목적으로 R1, B 접점 1을 미리 개로 열어놓음으로써 해로를 인트로 개로를 한다. 네, 3에 대해서 그림 3의 R은 B 접점 이미 개로된 상태에서 PB2를 이 3은 PB2가 누르면은 R2가 여자됐죠. R1, B 접점 이미 개로된 상태 PB2 누르면 또 이게 이제 위에서의 연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주 또 독자 여러분들은 이 표에 따라서 그림에 따라서 일일을 이제 더듬어 아주 상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플로우 스위치. 우리가 소방시설이 5개의 종류라 했죠. 옥매수 하전의 수동기동 방식의 온오프의 온오프의 문제하고, 이번에 이거 플로우터 떠다지요. 플로우터 물 위에 뜨는 스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물탱크는 이제 지하수죠, 옥상수죠, 고가수죠, 뭐 이렇게 있고 또 물올림 탱크이죠. 물탱크에 우리가 이 법적으로 10세제곱미터 10톤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런 플로우 스위치를 설치해가지고 한 9톤 정도 이 위치에 이제 접점을 설치해 놓고 작동되면은 이제 급수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채우고, 또 여기에서 10톤이 되면은 스탑하게. 근데 이 감수 경보 스위치하고는 또 다릅니다. 감수 경보 스위치,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플로우 스위치를 설치하라, 설치하지 마라, 또 설치할 때 어떻게 하라, 화재안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수조 그리고 물올림 탱크까지 감수 경보 스위치는 설치해서 도통 및 동작 작동 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도통 시험이 가능하면 그 해로 그때 종단장을 설치하죠. 그러니까 이 플로우 스위치하고 감수 경보 스위치하고는 또 다른 스위치입니다. 플로우 스위치에 의한 펌프 모터의 레벨제에 대한 미완성 도면, 이 도면의 이용할 다음으로 물어보시오. 전원이 인가되면, 인가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전원을 투입한다, 인가한다. 이제 이 전기가 이제 통하게 차단기를 이제 온 시키면은 건물이나 시설에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게 인가입니다.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 플로우 스위치가 설치된 물탱크에 그 설비에 전원이 들어오게 스위치를 넣으면은 GL 램프가 점등된다. 작동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 조건을 보고 기구도 이렇게 보고 미완성 도면은 결국은 완성하라는 거죠. DHR 열동계정기구 MCCB 개폐기죠. 그러면 여기에 해로 연결해서 플로우 스위치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 앞에 전원이 지금 여기까지 전원이 평소에 여기까지 있는데 인가됐다가 이제 이 스위치를 넣은 거죠. 넣으면서 이러면은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여기는 플로우 스위치는 접점이 붙어가지고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원이 인가되면 GL 램프가 점등된다 했죠. 이게 점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8 마이너스 접점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평소에 붙어 있다가 88 이 MC거든요. 전자접촉기 88이 작동하면 이게
떨어뜨려주고 GL 램프는 소등되고 R 램프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도 그 A 접점을 설치해 가지고 88이죠. 그리고 수동도 이제 수동 작동 버튼을 설치하면 끝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상세하게 이렇게 온 스위치를 설치했으면 오프 스위치도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동 계정기도 설치하고, 여기 평소에 이렇게 설치하는데 시퀀스, 여기서 이 시퀀스 그리는 요령 방법 팁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의 배선 연결은, 자, 화면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동의 배선 연결은 플로우 스위치와 전자접촉기 88 RL램프는 직렬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자동 연결입니다. 이쪽으로입니다. 플로우 스위치와 88과 RL은 직렬 연결한다. 88은 전자접촉기 도시기업에서 MC로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이렇게 기사시험에도 이렇게 88로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수동의 배선 연결 PB-ON과 OFF는 전자접촉기 88 R 램프는 직렬 연결한다. 이겁니다. 수동. 이제 이쪽으로 요거는 이제 전환 스위치죠. 수동으로 자동으로 우리가 제어 반에서 돼 있다가 수동으로 손으로 스위치를 전환하는 거죠. 수동으로 했을 때는 on, off, RL 이걸 이제 직렬로 연결한다 이거죠. 그리고 GL 램프는 전원인가 되면 점등되게 직렬 연결하면서 직렬 사이에 PB88의 B접점을 이렇게 B접점을 설치해 가지고 88이 작동하면은 GL이 소등되게 하면서 RL 램프가 점등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전원 표시등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이는 그 펌프 기동 표시등이죠. 이 지금 이름을 명명하지 않았지만은 용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원이 투입되면은 점등되면 전원 표시등이고, 이 수동이나 자동으로 RL 램프가 점등되면은 펌프 모터가 기동되면은 점등되게 하는 것이 펌프 기동 표시등이죠. 그리고 열동 계정기는 자동 수동일 때는 모두 배선이 차단될 수 있도록 88 이전에 직렬 연결한다. 그러면 그 열동 계정기 앞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열동 계정기는 이 회로에 그 합선 달라 현상이나 과부하 너무 많은 용량의 그 전원을 사용하면은 전선에 열이 발생하죠. 그럼 열이 체크돼서 이 열동 계정기가 작동하면은 ETHR B 접점을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면 88이 작동 못하게, 88이 작동 못하면 모든 게 작동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퓨즈도 끊어지겠죠. 그런데 이 THR이 이미 여기 그러시지 않았네요. 그러면 THR을 여기에 설치해도 되고 여기에 설치해도 관계없고, 여기서 먼저 끊어버리면은 이쪽을 전류를 흘러보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끊어도 여기까지 전원이 와도 공급되지 않으니까 펌프 모터 작동하지 못하지요. 또 A 접점, B 접점 또 앞 시간에 수없이 설명드렸지만 평소에 오른쪽에 이제 릴레이가 그려진 것은 A 접점이고 왼편에 붙여서 그린 것을 B 접점이라고 합니다. A 접점은 항상 열려 있고, 그러니까 접점이 붙어 있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B 접점은 항상 붙어 있고 작동하고 있고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B 접점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자접촉뿐만이 아니고 릴레이나 다른 것도 A 접점은 열동 계정기도 마찬가지죠. 열동 계정기가 B 접점으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 작동 조건. 아까 작동 조건 5가지 문제의 출제에서 쭉 있었죠. 조건이 이릅니다. 전원이 인가되면 GL램프가 점등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고 그 문제의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가 답안을 이 회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전원이 이렇게 인가되면은 들어오면은 88B 접점은 붙어 있죠. GL램프가 점등되죠. 이쪽은 이제 플러스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또 수동은 이렇게 스위치가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환이 돼도 여기까지 백이 전원이 안 오겠죠. 이제 1번은 충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 지역이고 기본 번호 88 이 MC를 이야기합니다. 경보장치, 소화장치, 열동계정기 THR, 교류 차단기, 배수륜 차단기 MCCB죠. MCCB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도 출제를 하고 현장이나 그 도면 우리가 이거 소방시설 기계전기의 그 4번 책의 도면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시퀀스도 그 전자의 회로 도면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현장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 이렇게 88, 52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뭐 MCCB 적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을 자동일 경우 플로 스위치가 붙으면 작동, 붙으면은 RL램프가 점등되고 전자집주의 88이 여자되어 GL램프가 소등되면 펌프 모드가 작동한다. 이게 이제 문제의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동일 경우에는 플로 스위치가 붙으면 이제 물탱크에 플로 스위치가 2개의 접점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 접점이 작동되면 작동되죠. 그러면 회로 연결이 되어서 88에 여자되어서 88에 해당되는 A 접점은 붙여주고 B 접점은 떨어뜨려주고 이 두 접점도 붙여주니까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전기가 통해가지고 통전되어서 모터와 펌프가 기동해서 이 물탱크에 물을 퍼넣는 거죠. 그 조건입니다. 자동일 경우의 조건. 여기서 플로 스위치가 작동하면 R램프에 직접 영향을 주어야 하므로 직렬로 이어지게 그린다. 그리고 전자접촉이 88이 이자되어 GL램프가 소등하며 88이 이자하면 GL램프를 소등됨으로 반대 관계이다. 그러므로 GL램프에는 88B 접점을 그리고 그 RL램프에는 A 접점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등돼야 되니까 B 접점을 그리고 RL램프는 A 접점을 그려서 작동하면 이건 이제 작동이 떨어뜨리는 접점인 B 접점을 설치한다 이거죠.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이 플로 스위치가 이겁니다. 접점이 2개지요. 이렇게 접점이 하위 접점, 상위 접점 이게 작동하면은 그 88 MC가 작동돼서 모터 펌프가 기동하고 물이 이만큼 차면은 스탑 돼서 이제 오프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88이 소자되어서 펌프 모터도 정지되게 하는 겁니다. 다음 조건. 자, 수동일 경우의 문제의 조건에 수동일 경우에는 누른 버튼 스위치 ON 하면은 전자접촉기 88이 여자되어 RL램프 점등하고 GL램프는 소등하며 펌프 모터는 작동한다. 이제 수동으로 전환했을 때 PB ON을 누르면은 회로가 구성돼서 88이 여자되었죠. 88이 여자되면서 A 접점도 붙여주고 B 접점은 떨어뜨려서 GL램프를 소등하게 하고 두 접점을 붙여서 모터 펌프가 기동하게 하고 그리고 이 누른 버튼의 상대편의 병렬로 이거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PB 오픈은 비접점이가 가만히 있죠. 수동으로 눌렀을 때 차단이 돼서 팔팔이 쏟아진다, 그죠? 자, 또 수동일 경우의 조건이, 수동일 경우에 누른 버튼 오프를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 오프를 시키면, 자,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작동을 하고 팔팔이 이자되고, 이거는 벌려지고, 이거는 붙어가지고 기동하고 있을 때, 이걸 이제 오프시켜 강제로 이 회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팔팔이 소자되면서 A 접점도 소자돼서 붙어있던 접점을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B 접점도 떨어져 있던 것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이제 88의 그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점들이 여자는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소자는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스프링에 의해서 제자리로 가는 거죠. A 접점과 B 접점 스프링이 이 접점이 반대 방향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 네 번째 강의를 1, 2, 3, 4번, 네 번, 이게 이제 1번이 이제 옥내수가 준 수동 기동 방식이 온, 오프 스위치 있고, 2번도 이제 3번은 이제 인터락이라고 해서, 인터락은 이제 이겁니다. 이거라든지 그 하나의 파편이죠. 그리고 1번, 2번이 이제 플로트 스위치. 그 물탱크의 플로트 스위치. 그러니까 5개의 현장의 우리 시퀀서 회로 중에 이제 2개를 이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 또 뒤에 또 반복해서 변형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